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기 사회 1단원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21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7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들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웃나라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와 경제, 문화, 정치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은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에 대해 특히 알아보았는데요. 자, 미국은 영토 면적이 한반도의 약 45배 정도로 넓어가지고 한 나라 안에서도 다양한 지형과 기후가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어 북쪽은 냉대기후, 좀 남쪽은 온대기후 이렇게 좀 다양하게 기후가 나타나기도 하죠. 또한 땅의 모양이 동쪽 서쪽으로도 넓다 보니까 서부 지역하고 동부 지역 사이에 시간 차이가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난다는 것도 배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나라 안에서 도시와 도시가 거리가 멀더라도 시간 차이가 나는 경우는 굉장히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나라가 크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국토도 크고 넓다 보니까 각종 지하 자원, 그리고 에너지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 옥수수나 밀 등의 그런 농업 생산량도 굉장히 많죠. 자, 인구도 세계 3위의 대국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풍부한 자원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 상업, 공업 등의 수많은 산업이 골고루 발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양한 물자와 서비스를 주고받고 있다고 공부를 했었죠. 자, 사우디아라비아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나라의 이제 주된 산업 중에 공업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유 산업, 제철 산업, 그 외에 뭐 자동차 산업, 선박 이런 산업들에 꼭 필요한 그런 원료가 있습니다. 원유인데요. 우리나라는 원유가 거의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산업 발달에 필요한 원유를 다른 나라로부터 이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하는 대표적인 나라이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수입량,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 무역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해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수입을 4번째로 많이 하는 국가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면적은 한반도 면적의 약 10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땅인데 인구는 우리나라의 약 3분의 2 정도 되죠. 연평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덥고 건조한 나라이고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원유 생산 국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트남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베트남은 아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원유를 많이 수입을 하고 수입량이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4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인데 베트남은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가 수출을 3번째로 많이 하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와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하는 대표적인 동남아시아의 국가이고요. 동남아시아의 동부 지역에 있습니다. 면적은 남한의 약 3배 정도이고 인구는 대략 2배 정도. 기후가 대체로 덥고 습한 편이에요. 남북 방향으로 굉장히 땅이 길다 보니까 남북으로 땅이 길게 있다 보니까 나라 안에서도 좀 북쪽 지역은 약간 온대기후 그리고 남쪽 지역은 약간 열대기후 이런 기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북부와 남부에는 넓은 평야도 발달하였고 넓은 평야를 중심으로 벼가 많이 재배되어서 세계에서 2번째로 쌀을 많이 수출하기도 합니다. 노동력 또한 풍부해서 섬유산업 등의 경공업이 발달하였다는 것을 공부를 했었죠.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와 이게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들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하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와 그 교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정치, 경제, 문화, 여러 산업 이런 방면에서 활발하게 교류를 하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78쪽에 있는 여기 왼쪽 사진을 보시면 자,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은 주로 어디에서 오는가? 네. 굉장히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나라는 산업, 교통 등의 그런 필수 에너지 자원인 원유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자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85% 정도를 서남아시아, 중동 지역이라고 하죠. 자, 어제 공부했던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주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과 이제 교류를 하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로 여기 아래 한번 볼까요? 저기는
동남아시아 지역 전역을 휩쓴 한국 문화의 열풍. 그래서 한류라고 흔히 말하는 이런 분인데 여기는 한번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팝에 맞춰 춤을 추는 10대들. 수십 곡의 K-팝을 틀어놓고 자유롭게 춤을 추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이제 자카르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류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한 소절만 혹시 불러줄 수 있어요?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현지인들에겐 비싼 음식으로 통하는 한식도 인기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글씨를 선생님보다 더 잘 쓰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한국 문화를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죠. 선생님이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아이돌들의 막 엄청난 팬은 아니지만 괜히 선생님이 다 이게 자랑스럽네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또 다른 문화 이런 K-팝도 있지만 태권도 있죠. 태권도랑 사물놀이 자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전통 무술인 태권도 청소년 태권도 대회를 캐나다에서 이렇게 개최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캐나다에 있는 버너비시는 태권도 국기원의 날을 이렇게 지정해서 기념까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이제 주식은 밥이고 쌀이지만 쌀과 밥만으로 이제 우리가 뭐 음식 문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자, 이러한 자원은 주로 어디에서 오는지 자, 이에 대한 자료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주 원료인 밀의 99%, 옥수수는 99.2%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밀을 주로 수입하는 국가는 미국이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자, 이런 순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교류하는 모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칠레의 정상이 만나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칠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무역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파트너 중에 하나인데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아시아와 중남미의 FTA 네트워크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지난 2003년 한칠레 FTA 체결 뒤 연간 교역량이 63억 달러로 4배 증가한 것을 평가하고 새로운 국제경제 여건에 맞춰 양국 간 FTA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와 정치, 경제, 문화, 산업 이런 여러 분야에 있어서 활발하게 교류를 하면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지 않고서는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살기가 어렵겠죠. 자, 앞으로도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어른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차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80페이지 보시면 자,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를 오가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서비스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사진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얻은 미국 할리우드 영화 여러분들이 이거 포스터만 봐도 알겠죠?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웅들이 모여서 지구를 지키는 자, 그런 할리우드에서 들여온 영화도 이렇게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이제 들여오는 경우도 있고 뿐만이 아니에요. 영화만 들여오는 게 아니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이제 수출을 해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지나가다 봤을 법한 그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무슨 예능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있고 어떤 뭐 분장을 하는 사람이 무대 위에 있어요. 노래를 부르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은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가수가 가면을 쓰고 나와서 노래 경연을 펼치는 그 모 예능 프로그램 있죠?
맞아요. 복면을 쓰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끼리 왕좌를 가리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예능 프로그램이 미국에 수출이 되었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그 예능 프로그램 회사에다가 돈을 주고 그 프로그램 그 한마디로 이제 저작권 같은 그런 개념으로 그런 비슷한 류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사갔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혹시 나중에 뭐 기회가 되거나 관심이 생기면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특히 중동 지역,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건설한 두바이라는 지역에 있는 세계 최고층 건물 부르즈 칼리파 무려 828m예요. 828m면 진짜 엄청난 높이인데 세계 최고층이죠. 자, 이 부르즈 칼리파를 건설할 때에 있었던 재미있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르즈 칼리파는 세계 건축사에 남을 신기록을 여럿 만들어낸 것으로도 유명하잖아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건물을 지은 속도죠. 부르즈 칼리파를 쌓아 올린 공법은 층당 3일 공법이라는 세계 최초로 시도된 방법이라고 해요. 3일에 한 층씩 골조 공사를 진행하는 이 공법은 첫날 철근을 조립해 둘째 날 건물 모양의 형태를 만들죠. 그리고 셋째 날 콘크리트를 쏟아부어 형태를 밀어 올리는 방법이에요. 이 공법 때문에 불과 5년 만에 완성할 수 있었고 세계 각국에서 화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높은 건물을 비뚤어지지 않게 지을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다 방법이 있었죠. 부르즈 칼리파는 건축 과정에서 인공위성을 통해 수직도를 체크해 성공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이제 최고층 건물이라는 기록을 세운 것만도 대단한데 자, 이런 부르즈 칼리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자, 이런 점들이 있었군요. 자,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의 기술이 새삼 다시 한번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그 아래도 한번 보시면 자,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수사에 협력하는 자, 그런 모습들도 보시면 베트남에서 이제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경찰대학교 국제협력계에서 이런 노하우를 전달해주는 그런 연수도 이제 실시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공동 발전을 위한 그런 회의도 이렇게 개최를 하는데 각 대륙별, 각 그 지역별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국가 간 서로 협력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 마크 본 적이 있을까요? 자, 이거는 유럽 연합의 그런 마크, 그 유럽 연합의 그 엠블럼이에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이제 여러 국가들이 이제 유럽 지역의 그런 경제, 뭐 정치, 문화 이런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국가 간 이제 협력체가 되어 있고 아시아도 있습니다. 아시아는 이제 에이펙이라고 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해당이 되겠지만 태평양을 끼고 있는 뭐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캐나다, 미국 자, 이런 국가들도 이제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런 국가들도 이렇게 아세안이라고 해서 이런 협력체를 만들어서 국가 간 협력을 하고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국가들이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고 협력을 하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자, 81쪽 한번 볼까요? 81쪽에 나라 카드 가져가기 놀이 해서 여러분들 활동자료 2번에 있는 뭐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 이름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써서 할 수 있는 그런 놀이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를 친구들하고 함께 할 수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함께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디지털 교과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좀 더 크게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계 힌트가 있네요. 세계에서 영토가 4번째로 큰 국가이다. 선생님은 딱 알겠는데 여러분들도 알겠나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이제 감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가장 활발하게 교류한 국가 중 하나이다. 정답은 선생님이 다 적어놨었네요. 자,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자, 우리나라와 가장 활발하게 교류한 국가 중 하나이고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영토는 4번째로 큰 국가. 자, 정답은 바로 자, 중국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4개의 큰 섬과 3,000개가 넘는 작은 섬. 알 것 같아요. 첫 번째 힌트가 너무 잘 줬네요. 자, 두 번째로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많이 일어난다. 세 번째로 가나와 한자를 사용한다. 자, 두 번째 해당하는 국가는 바로 자, 일본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한반도의 약 45배 정도로 영토가 넓다. 굉장히 큰 나라인가 봐요. 어떤 큰 나라일까? 우리나라에서 밀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다. 그리고 50개의 주가 있다. 아하, 50개의 주가 있는 거 보니까 이 3번 국가는 미국이 되겠구나. 그리고 4번 봅시다. 기온이 높고 건조한 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술을 수입해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세계 주요 원유 수출국이다. 우리가 이번 시간과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나라 중에서 4번에 해당하는 나라가 있네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교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